안녕하세요. 남승은 팀장입니다. 병원년 새해가 밝았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올해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5년 빌딩 시장 어땠는지 총정리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26년도는 어떨지, 투자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24년 하반기 빌딩 시장 데이터를 보면서 25년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25년 빌딩 시장 데이터를 정리해보니까 역시나 비슷했습니다. 작년 서울시 상업용 빌딩 거래는 얼마나 이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년도 중후반기 진입하면서부터 불장 다시 온다, 분위기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았었죠. 그때도 제가 한번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21년도만큼의 불장으로 가긴 어렵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25년은 24년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거래량은 아직 정확히 집계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거래 후 30일 신고라 거래량이 더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4년도와 엄청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23년도 거래량보다는 회복을 한 모양새이지만 21년만큼의 불장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5년도에 대부분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들 예상들을 했었어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금리가 올랐습니다. 조금씩. 거기에 경기 악화 때문에 곳곳에 공실 리스크도 높아진 상황이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에 대한 갭 차이도 아직 쉽게 좁혀지지 않는 곳들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24년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량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금리가 어느 시점에 떨어질 조짐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실제로 인하된 금리가 언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빌딩 시장 거래량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기하고 있는 매수 수요는 체감될 만큼 상당한 수준인데 그만큼 괜찮은 매물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 대기 매수세만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종합해 봤을 때 25년, 26년 거래량 자체는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서울시 내의 지역구별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26년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지역이 막 떠오르고 하는 건 아니죠. 기존 거래량과 그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지역 선정에 고민이 되신다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부동의 1위입니다. 강남구가 상업용 빌딩 거래량 가장 많았고요. 종로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순으로 거래량이 집계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빌딩 시장의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24년과 비교를 해보면 순위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24년에는 서초구가 거래량 3위였는데 25년에는 7위로 좀 밀려났고요. 중구와 마포구가 한 단계씩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25년 거래량을 보면 영등포구도 생각보다 거래량 순위 높죠. 송파구보다 영등포구가 거래가 더 활발했어요. 요즘 느껴지는 게 서초구랑 송파구가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조금 떨어져 있다.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과는 좀 다른 양상이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요. 이 지역별 거래량이 결국 수요인 거고 나의 엑시트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할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이 상위 6개 지역에서 거래된 금액대별 분포를 한번 볼게요. 먼저 강남구를 좀 보면요. 강남구는 동별 거래량까지 체크를 좀 해봤어요. 역삼동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논현동, 삼성동, 신사동, 청담동, 대치동 순으로 거래됐어요.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어느 금액대 건물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됐을까요? 강남구 전체 거래량의 40%가 100억에서 200억 사이 구간이었습니다. 다음이 50억에서 100억 미만 구간 24%였고요. 고객분들 미팅 해봐도 100억에서 200억 사이 구간 건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거래량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강남에서 이 50억 미만 꼬마 건물 거래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가도 많이 올라왔고 강남에서 50억 미만으로 괜찮은 건물 찾는 게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죠. 대부분 재건축해야 되는 노후주택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0억 이상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종로구. 종로구는 50억 미만 건물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7%로 거의 80% 가까운 거래량이 이 50억 미만 건물에 다 몰려 있어요. 다음으로 중구. 중구 역시 종로구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거래량의 65%가 50억 미만 건물에 몰려 있어요.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건물 시장도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지역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종로구, 중구는 전통적인 관광 상권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소액으로 수익형 건물이나 숙박업용 건물 찾으시는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지역이라 이런 거래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포구 한번 볼까요? 마포구는 제가 너무 자주 얘기했던 곳이죠. 100억 미만 건물 거래량이 많은 곳이고 특히나 50억 미만 거래량이 60% 정도 됩니다. 24년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고요. 외국인이 오는 상권이 있나? 거래량이 받쳐주나? 금액대 분포가 어떤가? 이런 거를 체크했을 때 소액 꼬마 빌딩 건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중구나 종로구 더불어서 분명히 마포구도 검토하셔야 할 지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데이터가 또 한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용산구도 역시 50억 미만 건물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성동구. 역시 50억 미만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탑 6 지역을 전부 합쳐서 좀 체크를 해보면요. 50억 미만 건물 거래량이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건물 살려면 그래도 몇십억 들고 100억 넘는 거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막상 또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꼬마 빌딩의 수요는 높은 상황이고요. 거래도 가장 활발한 금액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50억에서 100억 사이 금액대. 금액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량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200억이 넘어가는 건물 금액대는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수요 풀이 그만큼 좁아져요. 그래서 건물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사서 엑시트까지 생각하려면 지역 선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상위 6개 지역을 한꺼번에 보면 200억 이상부터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하겠구나라는 게 딱 보이죠. 200억 이상부터는 강남구 거래량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이 성동구가 성수동 연무장길 인근으로 큼직한 거래들이 좀 눈에 띄면서 늘어났고요. 그래서 금액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역적으로 좀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강남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강남구 거래량이 24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강남이 200억 미만 건물들에서 수익적으로 안정적이고 탄탄한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100억 미만의 꼬마 빌딩은 더 심하고요. 공실들이 곳곳에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목적의 매입이 아니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거래량도 24년도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게 나왔죠. 올해도 지금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억 미만의 꼬마 빌딩에서는 강남보다 성수나 한남, 명동, 종로, 마포 이런 외국인 관광객 많이 몰리는 지역을 찾는 분들이 올해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이럴 때 강남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좀 그런 기회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강남도 명실상부 수요 원탑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좀 염두에 두셔야겠죠. 네, 이렇게 25년도 빌딩 시장 거래량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6년 올해 빌딩 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이 작년 25년도 데이터 정리가 필수적이에요. 사실 요새는 1년 단위 전망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 바뀌는 주기도 좀 빠르고 그때그때 정책이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계속 체크하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6년 상반기는 25년 거래 분위기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셨듯이 주요 지역 위주로 검토하시고 메인 목적에 맞는 방향성 잊지 마시고요. 항상 수익형 건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혹은 아예 탄탄한 항아리 상권이 어디일지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할까?
내가 사려고 하는 건물 금액대에 부합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답은 데이터에서 다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올해는 고객분들 모두 건물주 되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과정에 당연히 저도 항상 함께 할 거고요. 올해도 고객분들 좋은 건물 매입하실 수 있게 최선으로 또 달려보겠습니다. 26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